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2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확진자의 수가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모두 33명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5명은 캘리포니아주를 떠났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 24명은 코로나19 발병 지역에서 항공편을 탑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다른 7명도 여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게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 국내선을 통해 들어온 8,400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키트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just a few hundred testing kits in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hat's surveillance testing as well as diagnostic testing. That's simply inadequate to do justice to the kind of testing that is required to address this issue head on. 이런 가운데 북가주 지역의 솔라노 카운티에 이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e local health emergency declaration that I signed today is part of a broader preparedness efforts and will help ensure response remains flexible and nimble as we address this public health challenge. 한편 미셸 박스틸 위원장의 주도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오렌지 카운티 내 코스타 메사시의 한 시설로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스타 메사시는 현재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연방행정부 심의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입국 제한은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중국 방문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돼야 합니다. 이 같은 기류는 한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감염 사례가 많고 주한미군 병사와 가족까지 코로나19 양성을 나타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에 추가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이 과도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휴사 KBTV 박정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뉴욕 뉴저지가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 뉴욕시는 뉴욕시경 순찰대와 주택 및 대중교통부서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 수천 개의 마스크를 보급했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도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확진자는 없지만 뉴욕의 경우 사람들의 유입과 출입이 잦아 뉴욕 한인회는 한인사회 코로나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직능단체협회, 뉴욕 경제인협회,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부분과 관련해선 지나친 걱정과 염려보단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세제 잘 쓰시고 적어도 20초에서 30초 흐름물에 잘 세척하시고 눈, 코, 입 만지시는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큰 모임이나 그 사람들 많이 있는 그런 곳에는 조금 당분간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독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조심하듯이 조심하시고 너무 패닉 상태는 안 하셔도 또한 뉴욕 한인회는 한인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비해 가짜뉴스들이 많이 떠돌아 타격을 입은 한인 업주들이 많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해 뉴욕 한인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제공하는 정보들과 한인 사회의 뉴스들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의사협회가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사협회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저희 한인회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앱스토어에 가셔서 캐그니를 치시면은 저희 한인회 앱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수시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아주시면 좋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다가오는 3월 1일 예정됐던 3.1절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방법을 준수하고 증상이 있으면 뉴욕시 한라인 311에 전화를 하거나 뉴욕시티 헬스 디파트먼트를 통해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모두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 감염이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한미 동포재단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LA 한인회관 세입자들이 주차비가 인상된 데 이어 임대료도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LA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에 한미 동포재단은 주차비 인상은 사실이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경희 기자가 시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회관 건물의 일부 세입자들이 LA 총영사관 앞에서 김환중 총영사 규탄 집회를 펼쳤습니다. 시위대 주장은 한인회관을 사유화하지 말 것과 새로 구성된 한미동포재단 이사회를 즉각 해체할 것,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구성, 전 과정을 공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인회관 세입자들은 건물을 동포재단 이사회가 관리하면서 갑자기 렌트비를 30% 이상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2차 시위를 펼쳤습니다. 시위대의 주장은 한인회관 건물은 동포사회의 것인데 LA 총영사관이 한미동포재단 신임 이사진을 앞세워 논의도 없이 주차비를 올리고 렌트비도 올린다는 소식에 거리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파킹도 자기 마음대로 했죠. 100% 올라가고 렌트비도 겁박 주고 20% 30% 안 올리면 안 된다고 몇 년 동안 안 했다고. 제가 있을 때는 6년 동안 절대 돈을 받지 않고 6년 동안 비영리법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인 사회에 수고하는 사람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LA 한인회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은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명령과 새로운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LA 총영사관이 지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주차비는 10년 이상 월 $30여서 올해 1월 주차비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렌트비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위하시는 분 보니까 저희 테넌트도 아니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안 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저희가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렌트 가격을 저희가 이제 비슷하게 내시는 제도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 만약 렌트비가 부담이 되시는 단체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랜트로 다시 저희가 도와드릴 플랜이 있습니다. 한인회관 일부 세입자 시위대는 건물 정상화를 이유로 렌트비를 올리려 하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한미동포재단 이사회를 김환중 총영사가 마음대로 구성했다고 주장하며 총영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에 한미동포재단은 세입자들의 하소연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지 못하고 있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울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 정말 덥다고 느낀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상기온 현상에 따라 오늘이 이번 주 중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와 오늘 남가주 일대 이어진 이상기온 현상이 내일부터 잦아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은 86도를 기록해 평년 기온인 69도보다 20도가량 높았습니다. 롱비치의 경우 87도, 버뱅크의 경우 85도를 나타냈는데 이 역시 평년보다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은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떨어질 예정이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60도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밀워키 쿠어스 맥주 양조장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이 공장에서 사건 직전 해고된 51살의 남성으로 자신의 동료 5명을 사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이 오는 토요일 개최 예정이던 3.1절 101주년 연합기념식을 취소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행사 취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히며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던 독립사적지 탐방과 애국지사 후손 초청 세미나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최대 정유시설로 알려진 카슨 정유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마라톤 석유사 공장에서 시작됐으며 진화에는 6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부품의 파손으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심장병의 달을 맞아 할리우드 차병원이 신생아들에게 빨간 모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천성 심장결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작은 모자 큰 사랑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병원 측은 이달에 태어나는 300여 명의 신생아들에게 빨간색 모자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개체인인 커리하우스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지점을 갑자기 폐점했습니다. 커리하우스 측은 이번 폐점에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 첫 개점한 커리하우스는 일본계 식품회사인 하우스푸드가 소유하다 최근에 매각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